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릎이 양쪽 다 안 좋은데, 과연 어느 쪽을 먼저 수술해야 할까? 사진상으로는 왼쪽이 더 망가졌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느끼는 통증은 오른쪽이 훨씬 심하다면, 과연 의사의 말대로 사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로봇으로 하는 인공관절 수술, 정말 사람 손보다 더 정확한 걸까요? 비용은 얼마나 더 들고 그 차이가 체감될 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양쪽 무릎이 모두 안 좋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수술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더 아픈 쪽부터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사진이 더 나쁜 쪽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검사 결과가 더 심각한 쪽을 먼저 치료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히 어디가 더 망가졌느냐보다 수술 이후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 몇 주 동안은 완전히 편하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덜 아픈 쪽을 먼저 수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술한 다리와 여전히 아픈 다리, 이 두 개를 동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한쪽은 수술 후라 불편하고 다른 한쪽은 원래부터 아픕니다. 이 상태에서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아픈 쪽을 먼저 수술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술 직후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원래 느끼던 통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걸음 자체는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재활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수술 이후의 회복 속도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양쪽 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증이 더 심한 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무릎이 다 안 좋다면 차라리 한 번에 같이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루에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생각보다 출혈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면 출혈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을 같은 날에 진행하는 경우 수술 후에 집중 관리가 필요해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권장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을 하되 일정 간격을 두고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쪽씩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혈도 분산되고 회복 과정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재활을 양쪽에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동안 반대쪽 수술을 진행하면 전체적인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릎 양쪽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 기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더 비쌀 것 같고
최첨단이라서 무조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과 효과를 아주 솔직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 하는 인공관절 수술, 과연 사람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정말 더 좋은 걸까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얼마나 더 비싼 걸까요? 먼저 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장비 자체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동차 여러 대 값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수술비가 얼마나 더 나오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쪽 무릎 수술에서 로봇 사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금액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더 내고 로봇 수술을 할 만큼 결과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은 단순히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장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밀도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은 의사의 경험과 감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물론 숙련된 의사라면 그 감각 자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순간적인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로봇 수술은 수술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숫자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뼈의 각도나 균형,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위치 등을 수치로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인공관절을 한번 넣으면 그걸로 수십 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처음 위치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감으로 맞추는 것과 정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혈량입니다. 로봇 수술은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수술에 비해 출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회복 속도와 연결됩니다. 몸이 덜 힘들고 수술 후 컨디션이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재활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봇 수술은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밀도와 회복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정말 다리가 곧게 펴지면서 키가 커진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뼈가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히 다른 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 모양 자체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다리나 X자 다리처럼 정렬이 틀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인공관절만 넣고 정렬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인공관절이 빠르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관절을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다리의 축을 바로 잡는 교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휘어있던 다리가 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전체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에 바지가 짧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다리 정렬이 바로 잡히면서 실제로 길이가 약간 늘어난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자체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허리가 좌우로 흔들리던 분들도 수술 이후에는 중심이 잡히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무릎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하나를 고쳤을 뿐인데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수술하면 다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후 반드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술만 잘하면 끝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술 이후의 생활입니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 생활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오랫동안 바닥에 앉는 생활에 익숙하십니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인공관절을 넣은 이후에는 이 습관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원래 내 무릎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각도 이상으로 꺾이거나 비틀리는 힘이 가해지면 내부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관절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인공관절 내부의 부품이 빠져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릎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마모입니다. 인공관절 안에는 연골 역할을 하는 특수 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조금씩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이 마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예정보다 훨씬 빨리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술 이후에는 의자 생활, 침대 생활로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꼭 바닥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낮은 의자나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무릎을 보호하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수술하기 싫으면 70 넘어서 수술하라던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인공관절은 한 번 하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면 재수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출혈을 견디는 능력도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술 외적인 위험 요소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0에서 75세 사이를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60대라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그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70이 넘었더라도 통증이 잘 조절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고 외출이 줄어들고 삶의 활동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 한 번에 할지 나눠서 할지, 로봇 수술을 선택할지, 이 모든 결정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내 몸 상태, 현재의 통증, 그리고 수술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두시고 주변에 무릎 수술 고민이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